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는데 10월 5일부터 내일 모레죠. 10월 11일까지 한글 주간인데 우리의 한글, 세상의 큰 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부터 8시였죠.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는 2020 한글주간 온라인 전야제 및 시상식이 개최됐는데요. 온라인 시상식, 가야 겨루기,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네, 또 온라인 전야제에서 세종대왕이 위협을 기리고 창조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된 세종문화상 시상식, 또 제가 진행했던 토크쇼가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오늘은 가야 겨루기 온라인 예선을 거친 참가자들의 본선 경기가 한글주간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살펴보시면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만 많다가요. 강원과 영남 또 제주를 중심으로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경상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겹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아침은 역시나 쌀쌀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7도,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낮과 밤의 온도차 10도 이상 차이 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됩니다. 네, 먼저 주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사, 그리고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글쎄, 오늘은 어떤 건강 얘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바로 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달력이거든요. 네. 일단 10월. 10월 달력이고 11월, 그리고 이어서 12월까지 있거든요.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한 살 더 먹는 건가요? 예. 그럼 이제? 3장 남았습니다. 네. 네. 3달만 지나면은 우리 또 1살 더 먹게 되는데요. 2021년이 되면 1살 더 먹어가는 이것을 우리 몸에 이걸 통해서 알게 되죠. 이거는 뭐 무릎 이런 거 아니에요? 무릎 아프시니까? 우리 몸에? 네, 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눈 멍한데 앉아야죠. 아니 솔직히 하면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삭신 머리. 뭐 삭신이 쑤시잖아요 이제 이게. 탈모. 네. 아니 머리 많이 빠지거든요. 맞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인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힌트로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닥이 달라졌어. 네. 오. 바닥에. 메말라 보인다. 그렇죠. 메마른 땅인데 뭔가 쩍쩍 갈라진 모습이고 네. 산바람이 이제 살 불기 시작해요. 아유. 가을이 되면서 바짝 낙엽. 말라버린 낙엽. 이것도 어떤 힌트가 될까요? 네. 요즘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우리 몸의 이곳도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쫙쫙 마르고 갈라지고 노화가 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렇죠. 모든 분들 아셔야겠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 발바닥. 발바닥. 세밀하게 발바닥 뒤꿈치. 뒤꿈치. 그래, 쫙쫙 발바닥 갈라지는 거. 막 맞아요. 갈라져요. 아니면 그냥 피부는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찬바람 불면서 막 이제 건조하고 따갑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발바닥 혹은 뭐 피부 생각드는데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왼쪽과 뭐예요? 오른쪽에 차이가 있기는 있어 보여요. 이쪽은 굉장히 20대 정도로 보이고 굉장히 뭐 쌩쌩하고 네, 네. 한쪽은 또 한 60대 정도로 보이고. 근데 이게 사실 같은 분인데 네. 반을 나눠서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얼굴만 보고도 나이가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1년 중 가장 건조한 지금 이것 관리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네. 아, 이것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니, 더 이상 못 맞추기도 힘들어. 바로 답 보겠습니다. 네. 뭡니까?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피부 나이테를 막아라. 피부 노화 예방법입니다. 피부입니다. 네,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100일만 있으면은 이제 한 해가 또 넘어가죠. 조금만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맞아요. 하겠죠. 네. 사실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피부가 늙어가고 또 건조해지고 거기에 검버섯까지 아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피부는 관리만 잘해도 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날이 쌀쌀해지고 이러면서 피부 건조함 느끼고 그리고 퍼석퍼석해지는 것 같고 왠지 주름도 좀 느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피부 노화잖아요, 이게. 네. 이 피부 노화는 1년 내내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처럼 이 건조할 때 이 노화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건조한 이때에 빨리 관리를 시작하셔야지 안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빨리 피부가 늙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같은 나이여도요. 피부 나이는 실제로 다 다르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대지만 피부 나이는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간단하게 피부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을 한번 이런 식으로 구부려 네. 보시겠어요? 네, 손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가락에 힘을 빼시고요. 가볍게 손등을 한 5초 정도 꼬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꼬집은 상태에서 5초 정도를 세고 놔보세요. 예, 그랬을 때 바로 피부가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지 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되는데요? 그러셨어요? 이게 10대, 20대 때는 굉장히 빠르게 복귀가 되는데 이게 한 40대, 50대면 3초에서 5초 정도 걸립니다. 정말. 조금 걸린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게 6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없어지면서 10초 네. 이상 걸리기도 하죠. 예. 아니, 이게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정확하네요. 네, 그렇죠. 조금 네. 걸려. 예전에 저도 한 탔죠. 2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머, 난 손만 10대인가 봐. 바로 내려오네. 아, 워낙 그래요? 피부 좋으시잖아요. 본 선생님은. 아유, 좀 걸려. 아, 이렇게 피부 나이를 혼자 측정해 네. 볼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손등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피부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요즘 고민들이 다들 많다고 하셔서요. 제가 3대 피부 고민을 정리해왔습니다. 3대. 네. 예. 3대 피부 고민이 뭘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바로 건조함, 그리고 기미, 주름 이 세 가지입니다. 아, 건조함, 기미, 주름. 뭐 저는 사실 기미, 주름은 아닌데 건조함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대 고민이 맞는 것 저는 같습니다. 저 세 가지 다 해당이죠. 가정에서도 손쉽게 이 3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네. 방법을 네. 오늘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을 해결해 보죠. 먼저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제가 이제 피부 건조함을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건조함은 되게 그냥 건조하구나라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건조함은 단지 건조한 게 아니라 노화도 만들어내고 노화를 시작시키는 주범이고요. 아까 3대 고민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2개 역시 건조함 때문에 유발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쌀쌀해지면은 요즘 같은데 더 뻑뻑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희한한 게 물을 뿌리면 더 뻑뻑해. 맞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예. 이게 피부가 저 같은 경우는 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성인 피부는 노화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이 건성 피부라는 거는요, 유분, 수분이 다 부족한 상태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피부에는 수분이 없고,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줘야 하는 코팅막, 유분도 없고, 그래서 유분, 수분이 다 부족한 상태를 보통 건성 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건성 피부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트러블이 거의 없어서 피부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피부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 피부가 좀 얇고 건조하신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네. 정말 훅 처질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왜 삭신이 쑤셔 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조해지는 날씨가 되면요, 삭신이 간지러. 맞아요. 간지러워. 가려워. 건조해졌을 때 네. 가장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려움인데요. 가려움. 네. 가려우면 필연적으로 손이 가게 되죠. 그래서 자꾸 손이 가게 되다 보면 상처가 나고 그 부위에 색소가 침착된 것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런 건조함은 피부 노화에 뭐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조 관리가 중요합니다. 게다가 나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계속 피부가 건성으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양도 나이 들면서 계속 빠지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 몸의 수분 양이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굉장히 많죠. 신생아 때는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훨씬 더 많아요. 80% 정도? 맞습니다. 신생아 때는 85% 정도가 그래요? 수분으로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체내에 수분이 많은데 이게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때는 70% 정도를 유지하다가도 40, 50대로 넘어가면은 이게 한 60%까지 떨어지고요. 60대 이후에는 50%에서 한 55%까지도 줄어들기도 하니까 피부가 건조해진다.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곧 노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매번 이제 수분 빠져나간다고 물을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럼 물을 마시고 적시고. 그러면 되나? 네, 3대 피부 고민 중 가장 중요해서 첫 번째겠죠.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해결법은요, 3초 촉촉법입니다. 3초. 네, 3초. 이것만 있으면요, 3초 만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지? 뭐지? 그런 게 있어요? 3초 만에 물은 아닌 거 확실해요. 물은 오히려 건조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게. 물은 아니에요. 오일 이런 건가? 사실 요즘 건조한 계절에 다들 흔하게 하고 계시는 게 뭐죠? 크림 바르시는 거 아닌가요? 네, 수분할 크림.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남자라고 그냥 바르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로션 바르고. 근데 요즘은 뭘 좀 바르긴 발라요. 근데 문제는 안 바르다가 바르면 뽀도록이가 막 나요. 이렇게. 뽀드락지들이 나가지고 이게 발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때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것 한 방울만 있으면요, 3초 만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르쳐주세요. 빨리. 뭐야, 그게? 한 방울에, 또 한 방울에 네. 3초. 저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네. 병풀 추출물이에요, 병풀. 병풀? 네. 병풀 추출물. 이 병풀은요, 상처 났을 때 연고 바르잖아요. 네. 그 연고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것일 만큼 재생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병풀은 항염 효과, 그리고 항균 효과도 뛰어나고요. 재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에 도움이 되고, 이 콜라겐 재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아까 유수분 밸런스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년 여성에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를 보완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병풀이 한국식 이름으로는 바로 호랑이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호랑이 풀이 된 이유가 호랑이가 상처를 입으면 예전에 이 병풀 위에서 이렇게 계속 뒹굴렀대요. 그걸 보고 우리 사람들이 이게 네. 피부 재생에 좋고 상처 회복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네. 호랑이 풀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호랑이 똑똑하구나. 또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상처 새살이 소홀소라는 네네. 상처 재생 연고 CF 있잖아요. 네. 이 연고의 또 주성분도 바로 이 병풀입니다. 그만큼 이제 피부 재생 효능이 뛰어난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거고요. 네. 우리가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정맥류, 하지 정맥류 있는 분들이나 하지 부종이 있는 분들 많이 드시는 약. 그 속에도 이 병풀의 핵심 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피부의 탄력이나 혈행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병풀. 근데 병풀 저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시트지에 발라서 쓰나요? 뭐 어떻게 써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하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합니다. 준비해봤거든요. 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집에 누구나 크림 있잖아요. 바디크림도 있고 크림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앞에 나가서 한번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3초에 한 방울, 아까 그렇죠. 그랬죠? 3초에 한 방울이에요.
자, 제가 이쪽으로 할까요? 3초마다 한 방울은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네. 뭐 크림, 각종 크림 보이고요. 이게 아마 병풀이겠죠? 근데 정말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잠깐 딴 데 보시면 끝나 있거든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3초 만에 만듭니다, 제가. 네. 네, 제가 그냥 쓰는 크림 가지고 왔는데요. 크림을 그냥 손에다가 섞어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덜어서 만들도록 할게요. 네. 네. 크림을 그냥 크림, 집에 있는 네. 크림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크림을 좀 더시고요. 덜고. 그리고 병풀 추출물을 많이 넣어야 되나요? 양이 아니요.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크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크림이 10이라면 병풀이 한 1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났어요. 뭐야? 보셨나요? 아, 이 진짜 3초가 많네요. 그러네. 그냥 원래 쓰시던 수분 크림에 네. 병풀 추출액을 한 번 정도, 네네네. 한 번 정도 넣으시면 되고 네. 이걸 그럼 어느 정도나 쓸 수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큰 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크림에 뭐 하나만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원래 크림의 유통기한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오픈을 한 기초 제품은요. 한 6개월 이상을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스파츌라 안 쓰시고 손으로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네. 그럼 그때마다 이제 산소와도 접촉이 되고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걸 그러면 제가 또 욕심이 나서 한번 좀- 발라보시겠어요? 네. 워낙 건조한 피부셔가지고. 맞아요. 오른손에만 좀 발라볼게요. 네, 한번 제가- 잘 문질러 보시겠어요? 촉촉하네. 느낌이 되게 좋죠? 네. 저는 너무 건조해서 이런 촉촉한 크림들은 제가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연 추출물이라 그러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냄새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이건 냄새가 별로 없어요. 전혀 거의 네. 없어요. 그냥 원래 크림 향 정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차이가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이쪽은 제가 안 바른 쪽이고 이쪽은 확실히 좀 바른 쪽.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져요. 기가 나요. 보기에는 오른쪽 손이 좀 더 탔어. 골프 치시나요? 야구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분 측정기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안 먼저 바른 안 쪽. 바른 손. 네. 제가 좀 건조해서 이게 어느 정도가 나와야 좋은 거예요, 선생님?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실 리는 없지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건조해요. 지금 잡히나요? 위에가 수분 수치인데요. 보시면 14.1. 굉장히 건조한 거죠? 14.1이면 정말 건조한 거예요. 그래요? 요즘 14.1이면요 식품으로 따지면 거의 쌀. 쌀 수준. 네, 쌀. 네, 아무리 요즘 환절기라고 해도 네. 정상 수치 한 4,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쌀 피부에. 그래도 원래 네. 건조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바른 쪽을 한번 재볼게요. 이제 이쪽은 저희가 만든 크림을 바른 네. 쪽이거든요.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14.1은 저도 생각을 못한 수치여서 보시면 대박이다. 왜? 53.6. 그 크림에다 차이가 병풀 있네. 딱 한 방울 해서. 네. 그래서 싹 바르기만 했는데. 3초 와. 만에. 진짜 촉촉해요. 이게 병풀이 이렇게 좋다는 거. 네. 이게 아마 수치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고민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네, 네. 이 자리에 좀 모셨거든요. 네. 네네네. 건조함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자리에 모시고 네.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들어오세요.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요즘에 한창 막 찬바람 불고 하니까 확실히 좀 피부가 건조해졌다 이런 고민이 좀 많아지셨어요? 어떠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정현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 저는 예전에는 피부가 굉장히 저도 지성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해서 또 나이에 비해서 좀 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 근데 작년 이제 50대에 딱 접어들면서부터 이 피부가 건성으로 바뀌면서 아니 이유 없이 여기저기 막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아니 피부가 정말 가렵더라고요. 건조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써 있나요? 연령대가? 네? 네, 쉬운 제. 여기 써 있군요. 네. 정말 동안이시긴 한데 겪고 계시다니까. 네. 아니 정말 의외네요. 그래서 병원에도 사실 갔었어요. 좀 가려워서. 건조함 때문에. 네. 그래서 연고 발음은 뭐 좀 났다가 막 일시적이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피부층이 또 네. 이제 좀 이게 얇아져서 그런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피부가 좀 자신이 있었는데 주름이 잘 안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인가 해도 50대에 접어들면서 주름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손등에가 그렇죠. 아 이거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어디 손 내놓기도 사실은 좀 민망한데. 아, 이건 요 또래들의 고민일 거예요. 지금 그거 한번 발라보시고 느낌을 네. 한번 보시죠. 예. 아, 제가 크림이랑 덜어드릴게요. 네. 병풀 섞었거든요. 한번 싹 발라보세요. 느낌이 근데 어떤지. 저 병풀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네, 이게 인터넷상에 구할 수가 그래요? 있고요. 네, 추출물이라고 해서 몇천 원이면은 아, 네, 그래요? 구입을 하실 수 네, 있습니다. 어, 어떠세요? 직접 발라보시니까? 너무 촉촉해요. 아니 너무 부드럽고 촉촉해서. 네. 이게 이제 3초면 이렇게 촉촉함을 가지실 맞아요. 수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바른 쪽 수분 한번 재볼게요. 네. 워낙에 건조해 보이셔서 제가 좀 걱정이기는 한데 바른 쪽은 그래도 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는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바른 쪽과 네. 바르지 않은 쪽이. 아무래도 이거 제가 한번 했던 특정기여서 지금 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50대시라고 그러는데 동안이세요, 아우, 지금? 정말 네. 동안이세요. 네. 진짜 건조하시긴 하네요. 지금 방금 바른 쪽도 네. 아직 16까지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많이 두드려주시고 약간 하면 훨씬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초 한 방울. 저런 효과가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갈게요. 네. 네. 아,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 건조한 게 아까 그게 확 올라가네요. 저는 뭐 예. 14에서 58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와. 크림을 좀 잘 발라야겠어요. 네. 그래요. 예. 쌀에서 불린 쌀까지 갔어요. 이래서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피부 고민은 뭐였죠? 기미인가? 기미? 두 번째 피부 고민 보겠습니다. 네. 기미인데 네. 이번엔 이보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기미 걱정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기미 걱정이 없는데 뭐 주근깨가 기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좀 무섭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들도 많아서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요, 이거 기미 이거 해결하려고 요 병원에 가서 레이저 막 그것들 하고 막 고민 많아요, 사실. 맞아요. 예. 야, 근데 오늘 선생님, 이보은 선생님은 지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유, 제가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럼요. 제가 그걸로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먹는 걸로 피부를 지켜주는 밥상으로 해결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기미 같은 경우는 한 번 생기면 못 없앤다는 말이 있던데요? 아니요. 그거는 오해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직 하면 되긴 하는데요. 문제는 한 번에 되지를 않아요. 이게 1, 2조 간격으로 막 10번, 20번 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미는 안 된다라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런 오해를 받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치료는 가능하지만 그 치료 과정이 너무 길고 오래 걸리니까 예방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 이보은 선생님은 예방법을 알려주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예. 아주 예방법을 네. 착실하게 알려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예방해야죠. 그러면 근데 이보은 선생님은 워낙 피부가 좋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예방하는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그러니까 피부 보호를 예방하는 예, 예. 그런 밥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보온의 밥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 보온의 밥상 재료를 보니까 여기 바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네, 북어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북어포를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은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짠 하고 퀴즈를 내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퀴즈 내용은 들어보자고요. 네. 도대체 뭔지.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저도 이제 피부 동안 네. 피부 측정을 했더니 30대 중반으로 나왔어요. 제가 사실 지금 50대 네. 중반이거든요. 네.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켜준 요인이 있어요. 바로 먹는 걸로 제가 예방을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요 보이세요? 이게 그거였어요? 네, 요 보이세요? 어. 요거.
이게 지금 북어 껍질인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명절 지나고 나면 항상 냉장고, 냉동실 안쪽에 많은 어머님들이 요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막 이러시는 게 바로 요 북어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북어포를 어머님들이 그냥 요거 그냥 뭐 나중에 구워나 먹을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요거 가지고 피부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요리를 지금 준비를 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바로 북어 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어나 황태가 그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 설명을 해드리면요. 황태의 단백질 함량이 거의 85%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황태라고 부르지만 영양적으로 보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양지면서 적당한 또 불포화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껍질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 우리가 껍질을 잘 못 먹잖아요. 네. 이게 북어나 황태 같은 것들은 껍질도 같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콜라겐 섭취에 도움을 돼서 이게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북어를 애써 말려놨더니 왜 이렇게 물에다가 부풀려? 왜냐하면은요, 북어를 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무침을 하면 사실은 치아가 좀 힘들어서 좀 어르신들도 잡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남녀노소 다 맛있게 먹으려면 요거를 살짝 물에 한번 담갔다가 요렇게 그냥 북어 껍질이 있는 채로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묻었던 수분이 안으로 쏙 스며들어서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자르시거든요. 가로로 자르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 세로로.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그 북어도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인 씨 손처럼 그냥 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살짝 물을 먹여서서 불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팁은 굳이 뜨거운 물에 나물 데치듯이 데칠 필요가 없이 그냥 맹물에 찬물만 쓰면 되나요? 네, 찬물에다가 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어머님들이 북어 물에다가 담가서 불리세요. 그러면 너무 오래 푹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또 북어의 맛있는 맛이 없어지니까 살짝 물만 묻혔다가 그대로 보존하시면 굉장히 요거를 그러니까 맛있게 불려질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지금 다 됐으면 요거에다가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해놨어요. 저 잠깐만 만져볼게요. 예. 폭신폭신하죠. 오, 이거 봐. 부들부들해졌어. 부들부들해졌어. 요 부들부들해진 북어에다가 이걸 뭐 하냐면 사실 요 북어가요. 요게 국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다 좋은데 요거를 후다닥 남녀노소 아주 맛있게 먹는 간식으로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한번 막 한 번만 입혀요. 살짝 물기가 있는 데다가 왜냐하면 요게 감자 녹말, 감자 전분을. 녹말. 그래서 버무리시고요. 그다음에는 요거는 쌀가루예요. 쌀가루? 네. 건식 쌀가루를 넣어줘야 우리가 왜 겉바속촉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은 바삭바삭하지만 속은 좀 촉촉하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버무려주세요.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 요거 두 개를 섞어서 한꺼번에 쓰지 않고 따로 쓰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요, 한꺼번에 쓰면은 이게 겉바속촉이 약간 무너져요. 이렇게 감자 녹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쌀가루를 버무려야 여기 좀 맛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지금 제가 기름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으세요. 바로. 튀기는 거. 맛있겠다. 네, 튀겨요. 야, 아우, 뭘 간단해. 튀기면 너무 맛있지. 너무 좋죠. 너무 맛있죠. 네.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튀겨줘요. 근데 저기서 포인트는 북어 껍질 안 벗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벗겨야 맛있어요. 네. 벗겨주면 사실 뭐랄까 맛은 있으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촉촉한 피부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껍데기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 그리고 튀겼기 때문에 껍질이 생각보다 질겨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여야지 살의 느낌하고 껍질 느낌을 좀 이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맛도 더 좋아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걸 다 벗겨서 팔던데. 그렇죠. 요새 다 벗겨 팔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일부러 벗긴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명절에 요거를 북어를 많이 쓰는데 명절에 쓸 때는 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다 껍질을 다 벗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갔더니 어떤 거는 껍질이 있고 어떤 거는 껍질이 없거든요. 댁에서 만약에 사서 쓰신다 그러면
껍질 있는 걸로 쓰시면 네. 훨씬 더 좋아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진짜 명절에? 튀겨서 준비를 하세요. 네. 아우, 저 너무 튀김- 간단하고. 튀김 냄새 그렇죠. 와. 저거 그냥 바로 바삭바삭하게 먹어도 그냥 될 것 먹으면 같아요. 아유, 되잖아요. 먹어도 맛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바삭바삭하게 네. 이렇게 튀기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바로 설탕하고 약간의 북어도 말릴 때 자체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하실 필요 없고요. 깨만 해가지고 살짝 버무려서 잡수시면 아주 좋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아, 그거 강정이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간 그거 맞는 거 먹으면 뭘 너무 넣으셔. 맛있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오, 이거 좀 만져보겠습니다. 만지다 드실 거죠. 아니요. 이게 우리가 튀김 네. 그러면 굉장히 네. 바삭한 느낌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수분을 좀 먹고 있는 상태라서 네. 부드러운 튀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 오. 뿌리고요. 그다음에 깨만 이렇게 뿌려서 요거 그냥 간식으로 잡수셔도 맛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양념하기 전에 것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 자체로도 맛있겠지. 양념 안 해도 맛있어. 안 해도 맛있어요. 아, 저희도 주시는 거예요? 네네. 어머머. 음. 요거를 네. 덜었다가. 사실 명절에 남은 북어 많은 어머님들 맞아요. 참치곤란이라고 맞아요. 그냥 냉동실에 쌓아두기만 하시잖아요. 아, 맛있어. 맛있어. 네. 와, 따뜻함이 바로 느껴지는데요. 맛있다. 먹어볼까요? 여기 설탕 싹 뿌리는 게 더 자, 맛있네요. 한번 그렇죠? 드셔보세요. 맛이 괜찮죠? 와, 네. 맛있다. 맛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준비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반찬으로 먹어야 맛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북어 맛있는 무침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아주 비장의 무기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만능 양념장이에요. 이봉수는 양념 좀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능 양념장인데 어떤 양념장이냐면 우리가 보통 강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뭐 멸치볶음, 뭐 쥐포볶음, 뭐 이런 것도 다 멸치조림, 뭐 명엽채 조림 이런 것도 다 강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정 소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야. 냄비를 먼저 갖다 놓고요. 여기에다가 간장, 양. 그다음에 이렇게 고춧가루. 요거 고운 고춧가루거든요. 네. 고운 고춧가루. 그다음에 요게 맛술. 둘. 그다음에 요거 청주. 그리고 요게 뭔가요, 이게? 요게 매실청이에요. 아, 매실청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약간의 물엿이 들어가고요. 물엿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약간 매콤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다진 청양고추 조금 넣었거든요. 네. 아, 그래. 저게 요거에다가 괜찮겠다. 마늘. 마늘. 마늘채. 자, 근데 요게 지금 약간 기름지잖아요. 요 기름진 것을 빼려면 여기 식용유가 조금 필요해요. 소스에다가. 그래요? 오히려.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데펴요. 이제 튀겨가지고 네. 비닐이 코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 종류만 넣으면 섞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양념에 약간 식용유가 들어가 줘야지만 유분성을 가져서 서로 엉킬 수가 있어서 양념이 속까지 쏙 배서 더 맛있는 무침을 만들 수가 있는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팁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리고 꿀팁이네. 선생님 아까 튀긴 거 가스밀로 다시 와야 돼요. 아, 이건 냄새만 맡아도 너무 맛있는데. 드셨죠? 침이 계속 나와요, 지금도. 너무 과자 맛있어요. 같아요. 네. 왜 안 오나 했어요. 왜 안 오고 저기 있나? 근데 요렇게 지금 바글바글 조금 끓잖아요. 바글바글 조금 끓고 있으면 요거를 저는 요게 만능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에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강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북어 무침에다가요 또 하나 브로콜리 아시죠? 브로콜리 무침도 요 간정 소스로 하는데 요거는 끓기 전에 이렇게 좀 덜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요 소스를 가지고 북어 두 가지. 무침하고 브로콜리 무침을 네. 한 번에 두 가지를. 네. 근데 요게 다른 것도 돼요. 만약에 청경채를 살짝 데쳤다. 그럼 데친 것도 요 무침에다 살짝 버무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고요. 그다음에 무채 조금 썰어서 살짝 소금물에 살짝 데쳤다. 그것도 요거에다 묻혀놓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끓기 전에 요거를 약간 좀 덜어 놓을게요. 저는 양념 보면서 아까 어떤 생각했냐면은 집에 이렇게 너겟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살짝 해가지고 북하고 같이 무치면은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동시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생각도 이제 해봤어요. 지금 끓고 있거든요. 끓고 있을 때 요걸 넣으세요. 아, 만능 양념장에다가 네. 저러면 이제 넣으시면 양념이 돼요? 딱 이제 속으로 싹 들어가죠. 싹 스며들죠. 요거를 이제 볶으세요. 이번 선생 여기서 맛있겠다. 네. 그 아까 북어를 한번 튀겼잖아요. 네.
그 튀긴 거를 식히고 양념장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뜨거운 상태에서 양념장을 하는 게 좋아요? 식히고 양념장에다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한번 식어야 북어 살 조직이 약간 탄탄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뜨거운 데다 졸여야 양념장이 스며들면서 그 맛있는 아주 쫄깃쫄깃한 맛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그렇죠. 또 졸여버리면 열 받았는데 열을 줘버리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군요. 아니, 제법 진짜 잘하세요. 아니, 이론은 제라요. 그러게. 예. 자, 이렇게 지금 다 졸여졌잖아요. 이렇게 졸여졌으면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그 옆에 저기 통깨랑 검은깨 좀 주세요. 여기 깨야겠습니다. 요거는 치우겠습니다. 아니요, 그따 치우지 마시고 그따 주세요. 여기에다가 통깨 조금 뿌리고요. 네. 그다음에 검은깨 조금 뿌려서 같이 버무리시고 여기 쪽파도 있어요. 쪽파요. 쪽파도 좀 주세요. 아우, 저 그냥 밥에다가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럼 뭐. 비벼 먹어도 이렇게 맛있겠네요. 뿌려줘요. 아, 이거 그냥 튀긴 것도 맛있던데. 아니 얼핏 비율을 보면은요 장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다 됐어요. 지금. 와. 자, 우리 어우, 향 너무 명절에 좋아. 남아났던 천덕꾸러기가 네. 이렇게 맛있는 북어 무침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요거는 살짝 북어 조림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같은 그 북어 만능 양념장에다 버무렸기 때문에 제가 북어 무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가 더 남았죠. 요게 지금 브로콜리가 있을 거예요. 이 브로콜리 여기 네, 뒤집어 놨는데요 보니까. 지금 많은 어머님들이 아니 저렇게 브로콜리를 왜 저렇게 뒤집어 놨지 하실 텐데요. 이 브로콜리가요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꽃송이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야 맛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찬 통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깨끗하게 닦아 놓으시면 안쪽에 있는 이물질이 바깥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송이송이 잘라서 팔팔 끓는 물에다가 준비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게 이 송이 속을 이렇게 하면은요 얘가 속으로 더 들어가지 닦아 나오질 않거든요. 네. 근데 뒤집어 놓으면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녹아가지고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속에 있는 걸 깨끗이 닦을 수 있는 정말 또 똑똑한 팁입니다 이게. 그리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대는 버리시거든요. 대 안 버리시고 요것도 같이 다 쓰시는 거예요. 저 왜냐하면 대가 원래 대도- 식이섬유가 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비타민도 많고.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 대는 칼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으세요. 아, 대까지 쓰시는 건 또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브로콜리 대 안 버리고 꼭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소금이에요. 소금을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파랗게 데치려면 대를 먼저 데쳐서 해요. 넣고요. 왜냐하면 네. 대가 훨씬 더 오래 데쳐줘야 그쵸, 그쵸. 되니까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브로콜리에 대해서 몰랐던 거 오늘 좀 알게 되는 거죠. 대까지 쓸 수 있고 씻을 때. 씻을 때도 뒤집어서.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게 브로콜리에 비타민 C나 다양한 무기질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피부를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을철엔 좀 챙겨 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죠. 네. 자, 브로콜리는 오래 데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건지세요. 이왕이면 밑에 채 좀 주세요. 네. 네. 보조를 하실 거면요. 여기 있습니다. 아유, 참 센스가 없으세요. 네.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아이고, 참. 자, 이렇게 해서 다 데쳐내시면 되는데 찬물에 한 2번 정도 더 헹구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브로콜리는 이렇게 대까지 다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치는 것만 남았어요. 네. 요거는 제가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야 되니까 제가 미리 헹궈놓은 걸로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미리 좀 헹궈놨거든요. 요거 아까 제가 요거 양념장 남겨놓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걷다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버무려. 버무리면 끝. 네, 버무리면 끝이에요. 초간단이네요, 진짜. 그래요? 맞는 양념장 하나 있으면 맞는 강정 양념장 하나만 딱 있으면 네. 요렇게 브로콜리 무침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경채 데쳐서 네. 무쳐도 되고요. 아니면 무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쌉쌀하게 도라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도라지도 살짝 한번 숙채로 해가지고 요 양념장에 버무리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오. 고기 깨만 주세요. 네,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솔솔솔 뿌리면 요것도 이제 완성입니다. 네. 자, 요게 우리 앞에 와 있죠? 네. 네, 맛 좀 한번 보죠. 잘 먹겠습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아까 이 튀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니까 또 매콤하고. 네. 너무 맛있다. 이거 그냥 밥도둑이네요. 근데 먹으니까. 바로 튀겼을 때보다 요게 더 밖에가 바삭하면서 안이 촉촉하네. 그렇죠. 제가 지금 겉바속촉. 우리 네. 유난 씨를 안 드렸더니 나는 어디 가서 먹나 지금 이런 표정인데 담아드릴게. 저는 알아서 어쨌든 챙겨 먹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수세요. 브로콜리 무침 너무 맛있어. 그래요? 와. 한번 끓어오른 양념장하고 그렇지 않은 양념장하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느낌이 네. 다르죠. 네. 네. 브로콜리는 저는 삶아서 네.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밖에 모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 네네. 잡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양념장 하나 만들어서 그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버무려 잡수시면 훨씬 더 싱그럽게 드실 수가 그리고 있고요. 이제 회심의 역작은 이제 북어 무침하고 브로콜리 무침을 한 번에 같이 먹는. 야, 요거. 아, 이것도 아주 맛있어. 복잡하지 않고. 네, 불려서, 푹 짜서, 그쵸. 거기다 쌀가루하고. 감자가루. 감자 녹말하고 감자녹말하고. 버무려서 바로 그냥 튀겨만 내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부쩍 칙칙해지고 기미와 검버섯까지 올라오는 피부. 이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콜라겐 듬뿍 북어무침 만들어 볼까요? 우선 명절에 쓰고 남은 북어포를 준비해 주시고요. 만능 양념장을 만들 간장, 고춧가루, 마늘, 청양고추, 그리고 기본 양념 준비해 주세요. 북어는 껍질채로 물에 불려 자른 후에 감자 녹말과 쌀가루를 묻혀 튀겨주고요. 만능 양념장은 재료를 모두 섞어 한 소끔 끓여 준비합니다. 이렇게 만든 양념장에 튀긴 북어를 묻히기만 하면 완성! 맛있고 피부에 좋은 북어 무침으로 피부 노화 고민 날리세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한번 해 드셔보세요. 아유, 자, 이번에 주름이죠, 주름. 오상훈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리 피부 노화하면 또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주름이잖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사진에 보면 이분 나이가 어머. 한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저분 한 60대 초반? 그렇죠. 한 70대? 50대? 60대? 70대. 50대도 아닌 것 같아요. 60대? 70대? 6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네네. 목선을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진에다가 손을 한번 좀 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름만 사라져도 자 이제는 이분 나이가 어떤가요? 30대 초반. 30대죠. 네. 네. 30대 초반. 30대 초반. 관리 잘하지 않은 20대. 반반. 네. 오,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저희가 우리 네. 나이를 이렇게 딱 사람을 봤을 때 나이를 가름하는 이 척도가 바로 이 얼굴의 피부일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 주름이 있으면 네. 더욱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피부 그중에서도 이 주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름은요, 나이가 들수록 이 길이는 짧아져요. 길이는 짧아지는데 폭과 깊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한 연구에서 50대의 피부 주름을 연구를 했더니 10대에 비교를 했을 때 길이는 반으로 줄었는데요. 이 폭이 70% 이상이 넓어졌다고 하고요. 깊이는 한 40% 가까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나이가 들면 여기 이 얼굴살이 빠지면서 이게 배 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는 주름이 생겨요. 그게 또 깊고 그냥 넓게. 맞아요. 네, 그게 예쁜데요? 그냥 기분 탓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지방층이 적어지면서 노화도 깊어지고 주름도 더 깊어집니다. 이 우리의 피부는 가장 겉부분에 있는 표피층이 있고요. 또 안쪽에는 콜라겐이나 탄력 섬유질로 되어 있는 진피층이 있고 또 그 아래쪽에는 피하 지방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피하 지방층에 있는 싸고 있는 막까지도 같이 노화가 오면서 주름이 엄청나게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감소된 지방 자체가 노화를 더 촉진하고 그래서 주름이 깊어지니까 얼굴도 더 처지고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나타나죠. 근데 주름이 한번 생기면은 없애기 힘들지 않습니까? 좀 못 없애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딱 봐도 탱탱하잖아요. 네. 바로 저의 이 탱탱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바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제 얼굴을 봐보시면 유독 좀 눈에 띄는 곳들이 있어요. 제 얼굴에 지금 사진에도 봐보시면 이마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항상 이마에 봐주거든요. 주름이 없어. 제가 타고나길 이게 좀 넓어요. 근데도 이 주름이 없는 네. 이유가 또 제가 평소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행하고 있었던 것들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가 주름을 잡기 위해서 좀 중요시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 이마를 좀 관리를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 팔자주름 제가 웃을 때 점점 이제 깊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 팔자주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뭐 흘러내린 거라면서요? 맞아요. 우리 팔자주름 하면 이 입가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쪽만 너무 신경을 쓰는데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피부가 여기만 처질 리가 없잖아요. 네. 네. 이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두피부터 시작해서 이마 이렇게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두드러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리도 역시나 이 이마 쪽 위에서부터 안 흘러내리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뭐 아니, 이마를 저는 당겨야 되나? 아까 분장실에서 분장하잖아요. 네. 근데 모산 선생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아 나도 이제 땡길 때가 됐나? 아니 탱탱하시더라고. 피부가 너무 좋죠. 예. 네, 우리 사실 여기 이렇게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보다 여기 한번 이렇게 잡고 올려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당겨진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 당겨지네요. 이렇게 쭉 위로 당기기만 하셔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이 이마에 있는 지압점입니다. 지압점. 이마. 네, 우리 세 군데인데요. 네. 오늘 요 판넬 속에 우리 주인공 아저씨가 조금 인상이 험악하시긴 한데 요분 주름을 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스티커가 잘. 네, 우선 코에서 쭉 정중앙으로 올라오게 되면 머리카락이랑 딱 만나는 부위 있죠? 네. 신정혈입니다. 신정혈. 네. 신정혈.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이 딱 꺾이는 자리. 그럼 거기가 두유혈이에요. 두유혈. 그리고 이 중간을 이렇게 3등분해서 두유혈 바로 옆이 본신혈이에요. 본신혈. 사실 이렇게만 놔두고 보면 되게 어려운데요. 우리 누구나 좀 따라 할 수 있게 제가 더 간단하게 손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거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아까 안 가셨죠? 아, 오늘. 나와주세요. 네. 직접 좀 해줘 보세요. 그럼 우리 스페셜 모델과 네. 함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델분이 사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주름이 없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평소에 조금 더 해주시면 예방이 되는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아까 여기 3등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느낌이 잘 오질 않잖아요. 네.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시면 요걸 그대로 이마에 갖다 대보세요. 그럼 요게 자동적으로 반반 나눠서 사용이 되게 되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정, 본신, 두유혈을 한 번에 지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네. 네. 오. 그리고 우리 조직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 이제 노화에 의해서 흘러내리지만 네. 약간의 자극을 주면 우리 사실 딱 한 대 맞으면 어떠죠? 깜짝 놀라면 수축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수축을 주기 위해서 요 자리들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려 주시는 거예요. 톡톡톡 두들려 주시면 네. 우리 모델분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양옆으로 말고요. 위에서 아래로. 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눈썹까지 왔다가 위로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 뒤에 누군가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 뒤쪽에서 이거는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우리 환자분들에게 많이 저렇게 알려주고 해주면 시원하더라고요. 직접 하기도 하는 건데 요 자리를 요렇게 당겨주기만 해도 요게 네. 전체적으로 당겨지거든요. 어우, 시원하다. 눈가주름도 그렇고 여기 더 시원해. 네 어. 이런 확 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네. 들죠. 네. 저 우리 자리를. 집사람이 좀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 나중에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요, 가서 해주세요. 반대로 이게 네. 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하시는 거 아닐까? 네, 서로 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여기 네. 얼굴 처짐도 많이 잡아줄 수가 있고요. 또 이 자리들이 두통이라든가 이런 거 예방 효과도 있으니까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피부 노화, 주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라는 게 어느 정도 횟수를 얼마나 자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요거 횟수도 중요한데요. 사실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는 세게 두드리면 안 돼요. 강하게 두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멍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살살 하루에 한 30회에서 100회 정도 이렇게 수시로 두드려 주시면 100회예요? 네. 100회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막 하다 보면 금방 100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시로 자꾸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세지 않게 약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는 시원하고 네, 이거를 굉장히 시원한데요? 두피를 이렇게 당겨주는 것도 시원하고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네, 틈틈이 TV 보시면서 이렇게 좀 하시면요 주름도 없앤다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좀 커지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옛날부터 컸으니까 괜찮아요. 네. 이런 것도 주름 때문이라고. 네, 맞습니다. 얼굴 커지는 게 실제 이 두개골이나 머리 네.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주름이 지고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약간 처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커 보이게 변하는 거죠. 네. 이럴 때 뭔가 딱 하나 잘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압 좀 눌렀으니까 또 우리가 먹어줘야 되겠죠. 이제 그 앞에 좀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일단 네. 잡사 보세요. 야, 이거 잘 디저트. 먹겠습니다. 이거는 젤리 푸딩인가? 그렇죠. 푸딩, 뭐 젤리 이런 느낌인데. 일단 드세요. 일단 맛이 어떤지죠. 맛있어. 맛있죠? 네. 맛있어요. 맛있다. 이런 거 그냥 약간 약간 간식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달하니까 먹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먹긴 먹는데 정체가 뭐예요? 자, 정체는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이게 콜라겐. 맛이 콜라겐. 괜찮아, 맛이. 네. 콜라겐 하면 또 피부죠. 맞아요. 콜라겐 하면 피부 하면 콜라겐이죠. 네. 왜냐하면 탄력에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중에서도 진피층이거든요. 근데 이 진피층의 90%가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피부 탄력에 그만큼 중요한데 이 콜라겐이 진피층에서 본드 역할,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 주변을 단단하게 이렇게 딱 쬐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콜라겐이 중요한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네, 보시면 왼쪽은 딱 뭔가 치밀해요, 그렇죠? 딱 건강해 보이는 콜라겐인데 오른쪽은 굉장히 성글죠. 꼭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맞아요. 성글성글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변 조직을 지탱을 못 해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아우, 정말 그 콜라겐이 부족하면 저렇게 탄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요. 탄력이 떨어지는 게 네. 제 스스로 느껴져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네. 정말 아까 얼굴이 커 보인다 그랬죠? 제가 얼굴 굉장히 작은 편인데 저도 커 보이더라고요. 이게 늘어져요. 아니 그래도 피부가 아직 탱탱하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30대 피부 인정이 되죠. 네. 네. 이게 콜라겐이요. 체내 흡수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것도 많이 줄어들죠. 원래는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콜라겐이 계속 생성돼 줘야 되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콜라겐의 함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그래프를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는 한 25세부터 콜라겐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50대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이 40세 이전 여성이랑 비교를 했을 때 완경 이후 60대 여성의 피부 콜라겐이 한 50% 이상 반도 안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완경이요 사실은 모든 그 문제에 약간 근원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완경 되신 중년분들이 챙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또 이제 완경후 중년 여성들에게 콜라겐을 섭취할 경우 얼굴 주름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40에서 60세 중년 여성들에게요. 32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콜라겐을 섭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눈가주름 그리고 팔자주름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가을철이 사실 자외선이 만만치 않은데 여름에만 사람들이 자외선을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철에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콜라겐 손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콜라겐 섭취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자외선으로 인해서 이 피부 손상을 일으킨 쥐에게 12주간 이 콜라겐을 섭취시켰더니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우리 피부 수분량이 증가를 했고요. 피부 홍반 지수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가을에도 이렇게 꼭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저분자 피시 콜라겐을 하면 주름도 좀 예방이 되는 건가요? 네, 좀 어렵죠, 이름이. 저분자 PC 콜라겐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꾸준히 드시면 피부 탄력과 피부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그 효과를 증명을 했는데요. 이 영국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요, 한 21세에서 70세 사이의 남녀 6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90일간 이 4,000mg의 저분자 PC 콜라겐을 복용을 했을 때 피부 탄력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눈가, 팔자주름도 개선됐고 피부 결도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얼굴 근육 속에 있는 콜라겐이 감소를 하면 이 처짐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 콜라겐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 팔자주름, 또 눈가, 또 콧볼 옆에 이런 턱살, 이중턱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또 근육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렇죠.
사실 우리 몸 곳곳에 없는 곳이 없는데요. 탄력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혈관이잖아요. 또 연골도 좀 탄력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혈관, 연골과 같이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 곳은 다 콜라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 전신 곳곳에 거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콜라겐 하면은 사실 뼈, 연골, 혈관, 내장, 눈이나 치아, 우리 몸 장기 곳곳에 전부 다 들어있고요. 콜라겐 줄어들면은 백내장이나 치주 질환, 또 퇴행성 디스크나 위염, 탈모, 고혈압 등의 전신적인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탱탱함을 유지시켜주는 예. 것은 다 콜라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요실금이랑 콜라겐 사실 연결이 잘 안 되시지 않으세요? 네. 근데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요실금도요, 그 방광근에 있는 콜라겐이 줄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콜라겐을 섭취하면 요실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기 근 감소증을 겪고 계시는 70대 노인들 53명을 대상으로 이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근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근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뉴턴미터를 쓰는데 이 8.7 뉴턴미터가 더 상승했다. 근력이 더 좋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콜라겐이 영향을 주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콜라겐이 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콜라겐 섭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PC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 먹었던 북어 뭐 이런 것들도 PC 콜라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도 콜라겐 있는 음식 좋아해요. 돼지 껍질, 닭발, 저도요. 네. 족발, 도가니탕 너무 이런 거. 맛있죠. 정말 맛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PC 콜라겐처럼 작은 콜라겐, 뭐 사이즈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먹을 때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제품 골라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 이런 거 맛있는- 정말 그렇죠. 맛있는 콜라겐을 먹어라. 맛있는 콜라겐을 먹어라. 기왕에 먹을 거 맛있는 콜라겐을 먹어라. 맛있는 일까요? 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은. 네. 콜라겐. 자, 일단 콜라겐은요, 근본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흡수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콜라겐 흡수율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저분자 PC 콜라겐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쑥쑥쑥 잘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육류 콜라겐, 동물성 콜라겐에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들어가질 않는데 육류 콜라겐의 흡수율은 한 2%. 그런데 상대적으로 PC 콜라겐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저분자 PC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흡수율을 찾냐면요. 육류 콜라겐과 비교했을 때 저분자 PC 콜라겐은 40배 이상의 흡수율을 갖고 있는데요. 요거 환산하면요. PC 콜라겐 100g이면은요, 육류 콜라겐은 4kg를 먹어야지만 한량 흡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40배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살이 먼저 찔 것 같아요. 온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네. 네, 생선 껍질에서 추출한 이 PC 콜라겐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크기가 작아서 네.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PC 콜라겐을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84%, 그러니까 100개를 먹으면 84개가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육류 콜라겐은 반대로 2%, 100개를 먹으면 2개만 내 몸에 콜라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흡수율이 높은 PC 콜라겐. 그게 바로 작은 콜라겐을 콜라겐? 먹는 방법이다. 이렇게 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뭐와 먹어라. 먹어라. 뭐와 함께 먹으라는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섭취했던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족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알죠? 알죠. 네. 막걸리와 먹어라. 그건 아닐 텐데. 답일까요? 네, 답을 공개합니다. 네. 비타민 C와 함께 먹어라. 네, 콜라겐을 잘 먹는 방법의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함께 먹는 건데요. 이거는 비타민 C를 우리가 콜라겐을 먹었으면 이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이제 콜라겐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PC 콜라겐을 북어를 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보은 선생님이 또 하나 준비해 주신 게 있죠.
브로콜리.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비타민 C가 풍부했거든요. 이렇게 네. 비타민 C와 같이 먹는 게 흡수율과 이용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비타민 C가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네. 그 자체로도 항노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피부 노화 예방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지금 차윤원 박사님이 이보은 선생님이 또 준비한 게 있죠. 그래서 뭐가 없나? 아직도 배고프세요? 히딩크 감독이십니까? 아 이게 비타민 C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그렇군요. 더 좋다는 예. 거고 이제는 무엇을 확인하라인데 가격을 확인하라. 가격이네. 중요하죠, 가격. 좋은 건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인증. 아 제대로 된 거냐 이건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식품을 먹는데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한 제품인지 아닌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때 이 포장 옆을 보시거나 뒤를 보시면 해썹, HACCP라고 쓰여 있는 마크가 있는데요. 네. 이 마크는 그 식품의 원재료, 그다음에 가공, 유통, 판매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을 때만 부여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여하는 해썹 마크입니다. 네. 요걸 확인하시면 아, 이 제품은 정말 안전하게 관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 마크 꼭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콜라겐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은 설사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 생선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행복진료실에서는 피부 노화를 막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더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면 세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겨울철 되면서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네. 이보은 선생님 만들어주신 요리처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수분 섭취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마사지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잖아요. 네. 마사지도 하시고 북어도 드시고 그리고 크림도 바르시고. 근데 하루 열심히 한다고 피부가 결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하셔서 10년 전의 피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피로가 쌓이지 않게끔 이맘때쯤 너무 피곤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피로가 안 쌓여야지 피부도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피로가 안 쌓이게끔 평소에 관리도 많이 해주세요. 평소 관리가 중요해요. 예방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름 생기거나 기미 끼고 이러면요. 피부과 가면 돈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네. 차 박사님하고 이보은 선생님도 팁 좀 주세요. 네. 역시 뭐니 해도 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가을에 산의 진미 쏟아지니까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요. 적당량 드시면서 내 피부, 내 건강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냉동실 찾아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어뿐만 아니라 건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건어물들 그냥 오늘 제가 강정 가리켜 드린 대로 바로 튀기지 마시고 꼭 물에다 촉촉하게 해서 수분감 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부 건강 잘 유지하시고 활기 있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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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글날 휴일이라 늦잠 주무시고 지금 일어나서 이거 뭐야 보시는 분들 계시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